왜 부동산은 규제를 해도 또 오를까요? 돈은 막았는데 가격은 왜 계속 뛰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치부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태도로 시장을 봐야 할지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화량, 그리고 그 안에서도 M2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말해요. 지금 한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경기 부양, 재난지원금,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아주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돈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소비가 되겠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투자처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과 주식, 즉 자산시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항상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서울 핵심지 강남 서초에서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은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인기지역. 그 다음엔 경기도 인기지역. 예컨대 분당, 과천, 광교. 마지막으로는 지방 대도시, 외곽 신도시, 비규제 지역. 이걸 흔히 상승의 파도라고 불러요. 강남에서 시작된 파도가 점점 퍼지는 거죠. 이걸 정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파도, 특히 시작점에서 끊기 위해 규제를 씁니다. LTV, DSR 규제로 대출을 묶습니다.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을 날립니다.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투자 타이밍을 어렵게 합니다. 청약 자격을 바꿔서 실수요자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걸 핀셋 규제 또는 선별적 억제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막았는데도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너무 비싸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인천, 송도, 검단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또 묶이면 청라, 김포, 평택, 대전으로 퍼집니다. 거기까지 막히면 주식, 코인, 금, 해외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정부는 가격을 막으려는데 돈은 길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정부는 규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투자 심리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단지 수요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 심리, 정책 신뢰도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에서 2018년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 12.16 대책, 종부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놨죠. 근데 결과는? 강남은 잠깐 주춤했지만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세종, 대전이 급등하면서 전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2020년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며 전세 대란이 터졌고 결국 시장은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심리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 이것이 결국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된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규제는 탄력적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후반기에는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오릅니다. 왜요? 통화량은 줄지 않았고 부동산은 결국 희소자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무엇보다 전세대출, 청약 규제 일부 완화와 함께 시장이 다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부동산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정책 심리, 유동성, 공급이 맞물려서 움직여요.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잘 짜도 돈의 방향, 투자자 심리, 국제금리 변화 같은 외부 변수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의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어디를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사는가, 언제 사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준을 내가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의 발표에 흔들리지 말고 금리, 거래량, 청약 경쟁률, 지역별 입주 물량 등을 보면서 스스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정책은 시장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